3학년 화요일 거 출발 4번부터 봐요. 항등함수란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야. 자, 기억을 보면 f-1은 누구? 1이잖아. -1은 -1한테 가야 항등함수인데 얘는 아니야. 그러면 g -1은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G0도 0 나오고 함수값 G1도 1이니까 다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고 있지. 그러면 니은은 항등함수가 맞고요. 그 다음 얘도 H-1을 계산하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1 H0은 0 H1은 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얘기했으니까 1 나오겠네. 얘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한테 가고 있으니까 요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함수값이 같은 놈한테 대응돼야 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x의 원소가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x에 딸린 함수값 fa가 ga와 같아지게 되는 a의 값들을 먼저 찾을 거야. 그러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a는 3a 플러스 5 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5는 0. 근데 이 2차 방정식을 풀려고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쓸 수 있고, 근데 굳이 근해 공식을 쓰지 않고 허근이 아니다, 실근이다라는 건 알았으니까 이때 a의 값을 만약에 알파 또는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집합 x의 원소는 누구? 알파가 될 수 있거나 베타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집합 x의 원소가 알파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알파가 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 집합 x의 원소가 베타가 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 에다가 이 둘 다 알파와 베타가 집합 x의 원소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빼야 되겠다. 왜? 집합 x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몇이다? 3.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가 항등함수가 되게 한다. 그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것도 아까 방금 한 거랑 비슷하게 집합 x의 원소를 a라고 얘기를 하면 집합 x의 원소를 a라고 얘기하면 항등함수란 x가 a일 때 대응되는 함수값도 똑같은 거.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5a가 a가 되게 하는 거.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a는 0 되게 하고 a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은 0 되게 하는 거. a 빼기 3 a 플러스 2가 0 되게 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0 또는 누구?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합 x의 원소는 a가 될 수 있는데 그 a가 되는 아이들은 마이너스 2 또는 0 또는 3이야. 즉 집합 x의 원소에 마이너스 2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 집합 x에 0이라는 원소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 그리고 3이라는 원소도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에서 집합 x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빼면 되겠지요. 자, 7번은 그냥 실수지. 2가 f에 의해서 4한테 가네. 3은 f의 반대 방향에 의해서 1한테 가네. 요렇게 확인.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 자, 요거 멘트는 되게 중요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말은 뭐다? 1대1 대응이다. 오케이?
자, 같은 얘기야. 1대1 대응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아. 끊어짐이 없는 항상 증가거나 또는 감소함수일 때 그 그래프는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자,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x가 뭐 a일 때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뿅뿅 이렇게 끊어져 있는 형태. 이런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물론 아닌 이렇게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대응이며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10문제 중에 9개 대부분의 문제는 항상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1대1 대응이고 그래프로 따지면 끊어지지 않은 항상 증가거나 무조건 항상 감소함수다 라는 이 패턴만 기억하면 진짜 10개 중에 9.9개는 다 맞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한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증가거나 항상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찾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y는 3x 더하기 1은 증가함수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고 x가 커질 때 y는 항상 커지는 증가함수 딩동댕.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감소와 증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 항상 증가 항상 감소 아니야. 땡. 그 다음에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감소할 때도 있고 증가할 때도 있어. 얘도 아니야. 땡. y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얘는 상수함수죠. 그래서 땡. 답은 기억하나? 자, 치역의 원소. 치역이란 x한테 선택받은 아이들 4랑 6 더하면 10. 자, 13번 함수식 fx는 둘 중에 하나. 정의역이 유리수면 함수식 이거. 정의역이 무리수면 함수값은 이 함수식에 의해서 찾는다. 그래서 문제를 보미 a가 유리수. 그러면 fa는 a가 유리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함수값 a 더하기 2를 찾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루트 5 빼기 6은 무리수니까 이때 함수값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찾는다. 2루트 5 마이너스 12. 그래서 그거 계산한 게 k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a 마이너스 10 더하기 2루트 5가 k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현재 a가 누구야? 유리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k 제곱은 유리수래. 즉 요거를 2번 곱하면 유리수가 된대.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a 빼기 10이 0이 아닌 뭐 1이나 2나 3이나 요런 숫자면 1 더하기 2루트 2든 2 더하기 2루트 2든 3 더하기 2루트 2를 제곱하면 무조건 무리수 루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k제곱이 유리수다라는 거의 모순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a 빼기 10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는 10이 되고 k는 뭐가 된다? 2루트 5란 얘기.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자, 14번 문제. 이것도 정말 더럽게 중요한데 자, 다음과 같은 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그 원래 그래프와 그놈의 역함수의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항상 동일하게 y는 fx와 y는 gx의 무엇을 찾는 거다? 교점의 좌표를 찾는 거다. 그럼 교점의 좌표를 찾을 때는 다시 뭐 한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하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두 놈의 교점은 얘랑 얘가 무슨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두 개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갖게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x축, y축에 대해서 그냥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다 치고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보자.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게 y는
fx야. 그럼 그거의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 자 이게 y는 gx. 그럼 요 두 놈의 교점이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야. 근데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은 누구랑도 똑같냐면 원래 그래프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과 일치한단 말이야. 따라서 항상이야. 얘랑 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게 아니라 누구? 원래 그래프랑 y는 x라는 직선을 뭐 한다? 연립한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답을 찾는다라는 거. 자, 이거의 역함수식을 구해서 얘랑 그거의 역함수를 연립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그래프랑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연립하면 된다. 그림상에서 교점은 일치하니까. 그래서 4분의 1 x제곱 더하기 k가 y는 x라는 직선과 연립됐을 때 즉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더하기 4k가 0 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바로 누구라더라? 여기 나와 있는 2 빼기 루트 3이라더라. 그러면 또 다른 근은 켤레근에 의해서 2 더하기 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뭐가 되면 돼요? 4k가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4k는 1 따라서 k는 4분의 1.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함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 이게 두 번째 그래프의 관계.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과 대칭을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역함수의 정의. 예를 들어서 fa가 b한테 대응되면 a가 정방향 함수 f에 의해서 b한테 가면 b는 그거의 반대 방향 f의 역함수에 의해서 a한테 간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음 15번. 얘는 100%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게 나오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게 하는 A, B에 대한 걸 찾아봐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멘트는 1대1 대응.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게 하세요. 역함수가 존재하게 하세요 라고 하면 항상 그래프는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뭐다? 항상 감소함수가 돼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볼 거라고. 어떻게 하면 항상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끊어지지 않는지. 자, 문제를 보니까 x는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다르니까 이 그래프가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은 x가 1일 때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x가 1일 때라고 하면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함수식이 달라서 요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래프가 끊어져 있다라는 거. 그럼 이게 끊어지지 않으려면 연속되려면 여기 있는 함수값과 여기 있는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즉 x에다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랑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가 뭐가 돼야 돼? 붙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건 1-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b 빼기 3과 같다라는 거. 따라서 일단 이 b는 8-a와 같다라는 게 나온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함수가 되게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두 번째 요 놈과 요 놈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 거고, 자 그럼 1번에 1번이란다. 요거에 대한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x-2분의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3이 될 거고, 요거에 대한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3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 거부터 기억, 니은 한번 그려보도록 하지. 자, 기억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됐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까지 같이 표현. 여기가 꼭지점의 x좌표, x는 2분의 a일 때,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것도 한번 표현해 보면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 꼭지점의 x좌표, x는 b일 때까지 같이 표현. 자, 그러면 이제 1이라는 지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감소와 증가가 같이 공존하니까 항상 증가 항상 감소의 모순이야.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서 최소한 x는 1이다라는 이 대칭축이 2분의 a보다는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될 거야. 좀 넉넉 잡고 여기쯤. 그래서 여기가 x는 1이다라는 대칭축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2분의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자, 1 왼쪽에서 맞게끔 요렇게 한번 그려봤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다라고 해.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은 이쪽 부분이고 최종적인 함수가 이렇게 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증가와 여기서 감소가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최소한 요런 식으로 들어와서 1 왼쪽에 대한 게 요 부분, 그 다음에 1 오른쪽은 이 부분 돼서 항상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모양이 되겠네. 그러면 x는 b다라는 대칭축이 누구?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b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뭐다? 다음과 같은 이 범위를 토대로 해서 누구? 3a 더하기 2b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고 2b가 8-a다 라는 식이 나왔으니까 집어넣으면 2b 대신에 8-a를 그러면 얘는 3a 더하기 8-a 그러면 얘는 2a 더하기 8. 그럼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가 제일 클 때가 2를 대입했을 때란 얘기가 되겠네. 그럼 a에다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8은 12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16번.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여기서는 방정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부등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방정식으로 나왔네. 일단 나는 딱 보자마자 fx다라는 f 안에 또 다른 함수 fx가 있고 요거를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합성함수의 표현을 갖고 있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런 애들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무조건 t로 치환을 하는 게 기본이야. 그러면 ft가 누구보다 t보다 커지게 되는 무엇을 찾는다? t의 범위를 먼저 찾으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y는 ft와 y는 t다라는 이 두 그래프의 높고 낮음에 따른 t의 범위를 찾는 거지. 그럼 y는 ft다라는 그래프는 현재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 가로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돼? t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y는 t다라는 직선은 0,0하고 4,4를 지나는 이 파란색 직선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ft다라는 이 그래프,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누구보다 y는 t다라는 이 직선보다는 큰 쪽에 있는 t의 범위를 찾아라. 그럼 그 부분은 어디냐면 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요 부분이 되겠고, 그때 t의 범위는 -2와 0 사이. 그래서 요거의 해가 어떻게 되냐면 t는 일단 -2와 0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건 t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였으니까 t 대신에 다시 원상복귀 누구를 집어넣어? fx를 집어넣으면 얘는 -2보다 크고 누구보다 0보다 작아지는 x의 범위를 찾는 것. 그럼 여기도 y는 -2랑 y는 fx랑 y는 0 중에서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2보다는 y는 -2다라는 직선보다는 위에 있고 y는 0이다라는 직선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는 x의 범위를 찾아라. 그럼 y는 -2다라는 직선은 여기쯤 요렇게 있을 거고 y는 0이다라는 직선은 x축 여기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직선 사이에 있는 fx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 x의 범위는 0과 3 사이라고 얘기가 되겠네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상수함수 f. 상수함수란 무조건 한 놈한테, 한 친구한테 가는 거야.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고, 그러면 f2가 g2랑 똑같은데 항등함수 g는 무조건 정의역과 공역, 치역이 똑같아야 되니까 x가 2일 때 함수의 값 얘는 무조건 자기 자신 2한테 가는 거고, 그럼 f2도 누구란 얘기야? 2란 얘기야. 근데 fx는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x가 몇이 됐던 항상 한 상수한테 가는 거고, f2가 2니까 f4도 무조건 얘가 몇이 됐던 하나의 상수 2한테 대응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항등함수니까 x가 4면 함수값도 4다. 자, 17번 했고 18번 봅니다. -3, -2, -1, 0, 1, 2, 3. 자, 요거는 경우의 수 문제인 거지. 함수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경우의 수 할 때 다 했으니까, 자, 요게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라는 것이 헷갈리면 x에다가 -3부터 -2, -1, 0 이런 거 집어넣어봐. 그러면 f-3 더하기 f3이 0이 되고 f-2 더하기 f2가 0 되고요. f-1 더하기 f1도 0이고요. f0 더하기 f0, f0 더하기 f0이 0이니까 f0은 0이네. 그럼 얘는 무조건 빼박 얘한테 가란 얘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만 잘 해석하면 나머지 다 거저 먹을 수 있어. x가 -3일 때 함수의 값이랑 얘가 대응되는 함수 값이랑 얘가 대응되는 함수의 값은 무조건 더해서 0이 돼야 된대. 그럼 얘가 만약 얘한테 가면 얘는 무조건 얘한테 갈 수밖에 없어. 빼박이죠. 얘가 만약에 얘한테 가면 얘도 무조건 얘한테 갈 수밖에 없어. 무조건 빼박. 결국은 얘가 누구한테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대응되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 더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야, 그냥. 그래서 얘가 대응될 수 있는, 요 놈이 대응될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몇 개? 7가지. 7가지. 같은 방법으로 얘도 7가지. 얘도 7가지. F0은 0이니까 한 가지. 얘나 얘는 얘나 얘한테 대응되게 하는 것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대응되면 되겠지. 0 되게 하는 걸로. 그래서 얘도 한 가지. 답은 7의 세제곱게. 자, 19번.
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또 나왔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뭐다? 그래프는 끊어지지 않았어야 되고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 자, 근데 절대값이 톡 하고 나왔네. 그럼 무조건 뭐 한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 즉 절대값이 그냥 나올 때와 마이너스 달고 나올 때, x가 3보다 커나 같을 때랑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x가 3보다 커나 같으면 얘는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3x 빼기 다시 3x 빼기 3 마이너스 2ax 더하기 6a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묶으면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x 더하기 6a 빼기 3이 x가 3보다 커나 같을 때 함수식이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3x 마이너스 3 더하기 2ax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달고 나왔죠?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랑 또 붙으면 3 더하기 2ax 그 다음에 뭔가 위에 게 허전하다. 마이너스 일단 9. 요거 a가 없어야 되지 않나? 요거 a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여기 6 빼기 3 여기 3 되는 것 같아. 6 빼기 3 여기는 3 요렇게. 뭔가 허전하다. 여기 계산 다 잘못했네요. 다시 합시다. 자, x가 3보다 커나 같으면 여기는 그냥 나오니까 3x 빼기 3 마이너스 2ax 더하기 6a 그래서 3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 더하기 6a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여긴 플러스로 바뀌어서 3x 마이너스 3 더하기 2ax 마이너스 6a 그러면 3 플러스 2a x 마이너스 3 빼기 6a가 언제? x가 3보다 작을 때 요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fx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x에다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랑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고, 근데 그럼 집어넣으면 이미 같아. 어차피 얘는 하나의 함수식에서 나왔었던 거라서 절대 끊어질 일은 없거든. 그럼 끊어지진 않았고요. 그럼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 함수가 돼야 된다고. 얘는 1차 함수로서 얘가 양수여서 증가하면 얘도 양수여서 증가해야 되고, 얘가 음수여서 감소하면 얘도 음수여서 감소함수가 돼야 돼.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요놈하고 요놈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두 개를 곱한 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 마이너스 2a 곱하기 3 플러스 2a가 항상 양수가 돼야 됩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요거를 풀면 답은 나오겠어요. 자, 20번. 아까 앞에서 역함수가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라고 했냐면, 첫 번째 역함수의 정의 f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역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요거에 대한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나는 f 역함수 1이 누구다? a다 라고 생각을 하면 1이 f의 반대 방향에 의해서 a한테 가면 a는 정방향 f에 의해서 1한테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a가 4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a가 4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1 a가 1이 되고, 따라서 그때 a는 뭐가 돼? 2. 4보다 작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조건이 맞아 떨어지니까 a는 2야. 그러면 f 역함수 1은 누구? 2가 2한테 대응된다는 얘기. 자, 요번에도 f 역함수 6이 누구? b한테 간다라고 치면 b는 정방향 f에 의해서 누구한테 간다? 6한테 간다. 그러면 마찬가지 b가 4보다 작다라고 간주를 했을 때 함수값은 1로 들어가서 2분의 1 b는 6이 될 거고, 따라서 b는 12가 돼. 안 맞죠? 4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졌다 집어넣었는데 4보다 큰 게 나왔으니까, 그럼 너는 아닌가 봐. 그럼 어떻게? b는 누구보다 4보다 커나 같은 친구인가 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8이 6이 되는 거,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2는 0. 따라서 b는 6 또는 2가 되면 되겠네. 근데 4보다 커나 같을 때 라는 조건이었으니까 b는 6. 그래서 얘는 6. 자, 21번. fx랑 g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y는 fx랑 그거의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fx라는 함수식은 이미 심플하게 나와 있고, 자, 여기 역함수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여기는 1 빼기 x다라는 조금 지저분한 식이 있네. 그럼 항상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건 문자 하나가 좋아서 1 빼기 x를 t로 치환한다라고 치면 x 역시도 1 빼기 t가 돼서 f 역함수다 g t는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1 빼기 t 더하기 3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3t 더하기 6. 그래서 f 역함수다 g x는 누구?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됐죠? 자, 요거를 한번 개념을 보고 들어갈까요? 자, f 역함수다 g는 요거를 그냥 h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요거의 개념을 쓸 거예요. 어떤 거 쓸 거냐면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고요. 항등함수란 누구냐면 f.i. f라는 함수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 f가 떨어진다. 요 두 가지 개념을 쓸 거예요. 자, 은서랑 지연이는 나랑도 아마 이 부분은 처음에 언급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특강 들으면서도 나왔을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할 건데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나는 여기 있는 왼쪽에다가 f의 역함수인 f를 합성할 거야. 그러면 왼쪽에다 합성했으면 여기도 공평하게 합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돼서 아예 사라지는 모양을 갖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gx라는 함수는 결국 누구다? fhx라는 함수식이 되는 것. 이게 hx라고 놨으니까 fh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 되고, 그럼 f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6 집어넣으면 되겠다. 5 곱하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6 빼기 4. 그럼 마이너스 15x 더하기 30 빼기 4는 26.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건가요? gx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누구를 구하라고 얘기했더라? gx랑 fx의 누구 교점을 구하세요. 그럼 요거랑 요거 두 개 뭐 하면 돼요?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gx를 구하는 과정에서 요런 개념을 썼는데 그런 거 없이 조금 더 요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거야.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냐면, 자, f의 역함수를 직접 구할 거야. 근데
웬만하면 역함수식은 잘 안 구하는데 여기서는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역함수식을 구해도 돼요. 역함수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y는 5x 빼기 4에서 x랑 y랑 자리 바꾸고 y 이꼴이라고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x는 5y 빼기 4. 그래서 5y는 x 더하기 4. 따라서 y는 5분의 1x 더하기 5분의 4. 이게 바로 누구다? f 역함수 x가 돼서 이제 어딨냐? 요거를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자, f 역함수 g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고 그러면 f 역함수 gx 여기 x 자리에 gx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얘는 5분의 1 gx 더하기 5분의 4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6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어요. 알겠나요? 자, 마지막 22번. F는 1대1 대응이다. F는 1대1 대응. 이거 만족하고 요거는 거듭해서 합성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거듭해서 합성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림을 다 그릴 거야. A가 1, 2, 3, 4고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F라더라. 그래서 뭔가 순환할 때까지 규칙이 나오는 과정까지 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F1은 4야. 1은 4한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의 역방향은 2다. 그럼 1은 역방향에 의해서 2한테 간다. 그 다음에 4는 3이다. 4는 3이다. 요렇게.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은 2한테 가면 되겠네. 그래서 대응되는 거 다 그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그려. 다 요렇게. 자, 요렇게. 자, 한번 봅시다. 따라가 봅시다. 자, 1이 한 번 F, 그 다음에 2번 F, 3번 F, 4번 F만에 누구한테 가고 있어? 자기 자신한테 가고 있지? 그러면 F를 4번 합성한 1은 1이구나. 그럼 F 5번 합성한 것은 F1과 다시 같아지는구나. 즉 4의 배수 단위로 순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2025를 4로 나누면 뭐가 된다? 몫은 누군지 모르나 4, 5, 20, 4, 6에 24 나머지 1 되겠네. 그럼 결국 누구랑 똑같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F1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4한테 가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27을 4로 나누면 4, 5, 20, 4, 6에 24. 4, 6에 24? 나머지 3. 요렇게. 그럼 나머지 3이라는 것은 F3, 1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따라가 봅시다. 자, F 한 번, 2번, 3번. 그럼 3번 합성하면 2한테 대응되고 있네. 그럼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하시면 뭐가 뿅 하고 나오겠죠. 자,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 글쎄,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었고, 요거는 경우의 수 쪽에서 좀 많이 다뤄봐야 되는 내용이긴 하고, 의외로 많이 어려운 건 없다. 지금 상황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조금만 더 지나면 완전 기초적인 부분이 돼야 됩니다. 자, 함수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오래전에 본 거라서 조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중요한 것들 좀 체크를 잘 하시고요. 오케이? 자, 좀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